가계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나 진반 안지원입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하루에 끝났어. 네, 이럴 것 같았으면 휴장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0.01% 상승, 코스닥 0.08% 상승. 이거는 뭐 그래도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를 회복해서 끝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네. 기분 더럽네요. 네. 그렇죠. 어제 미국도 나스닥은 2%? 2%까지 안 올랐나요? 나스닥 2% 올랐죠. 2% 정도 올랐죠. 네. 네, 많이 올랐는데 참 기대 이해합니다 오늘. 근데 어제는 좀 좋았잖아요. 많이 좋았죠. 네. 어제 많이 올랐던 게 사실 그 연기금에서 그 펀드들 그 액티브 펀드에 자금 집행을 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자금을 받은 액티브 펀드들이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좀 자금을 많이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 삼성전자가 어제 장중에 3%까지 올랐고 대형주들 대부분 다 올랐는데 그 효과가 하루짜리로 끝났나 봅니다. 오늘 도로 삼성전자가 2% 조금 안 되게 하락을 했습니다. 체력이 참 없어요. 좀 답답하네요. 우리는 좀 항상 좀 과하게 뭔가 쏠리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 이 일반적 성향이. 좋을 땐 지나치게 과하게 우르르 몰렸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과하게 또 너무 많이 이렇게 반대로 되고, 좀 꾸준했으면 좋겠는데 꾸준한 저 같은 사람 참 어디다 맞춰서 북을 쳐야 될지 모르겠네. 사실 오늘은 중국도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홍콩도 1% 가까이 상승하고 상해도 1.5% 가까이 상승 중이거든요. 네. 어제 리커창 총리가 적당한 시기에 지준율 인하 등 통화 정책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던 게 내일인가요? 지준율 결정되는 게 내일 인하할 거란 기대가 좀 시장에서 많이 그러겠죠. 이번에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우리나라는 증시가 좀 심심했습니다. 금리 인상도 했는데 요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25에서 1.5%로 인상을 했고요. 전망은 이번에 좀 갈렸던 것 같아요. 한다는 쪽도 있었고 동결할 거다 이런 쪽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총재가 부재했지만 그래도 인상할 건 하자 인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 달 안 했으면 5월 달에 했겠지 무조건. 그렇죠.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안 하고 5월 달에 하는 거는 조금 좀 느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게 5월달, 6월달 다 50bp 인상할 가능성이 좀 커져 있고 노무라는 그 다음 7월까지도 50bp 인상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원로 이사도 그 얘기를 했어요. 7월달까지도. 보니까 연달아 3달이 있더만. 근데 그 석 달 1.5% 하면은 그건 감당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단 해놓고 5월달에 탐색점 벌이면서 또 할까 말까 고민은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채권쟁이와 채권 애널리스트들의 심정을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이렇게 제3자처럼 읽어야 잘 읽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채권 애널리스트 좀 있었잖아요. 그랬어요? 네, 몇몇 애널리스트는 이번에 동결 5월달에 상승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기네. 5월달에 할거 왜 지금 왜 안 해? 되게 웃기는 얘기를 하시네요, 이분들. 네, 속으로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 근데 여기서 또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벤트가 또 발생해?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도 주식이 떨어지는데 또 떨어져? 못 받아들이겠어. 올라야 돼 무조건. 논리고 이성이고 없는 거잖아. 올라야 되겠는 거지. 채권 시장도 보유 편향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뻔히 보였거든. 이번에 금리 올리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아니면 다음 달인데 무조건 2달 중에 한 번 또는 2번 다 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안 보이나? 채권쟁이 아닌데도 보이는데. 채권쟁이라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채권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였어요. 오늘 금리 인상한 이후로 금리가 좀 올랐다가 다시 좀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10년물은 전일 대비 한 4bp 정도, 3년물은 10bp 정도 하락을 했고요. 지금 장단기 금리차는 0.35%까지 조금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워낙 금리가 미친 듯이 많이 올랐어요, 한국은. 네, 미국하고 이제 장단기 금리 격차가 거의 비슷해졌고요.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는 의약품 섹터입니다. 일동홀딩스가 상한가, 일동제약이 21%,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대형주도 3.8%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상승했고요. 한미약품도 1.7% 올랐는데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가 갔었거든요. 어제 일본 그 시오노기 제약이라는 곳과 일동제약이 지금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를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요. 어제 부작용이 발견돼서 이제 임산부한테는 처방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받을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하한가를 갔었는데 시오노기 제약이 조건부 승인 심사에는 그 소식은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네. 다시 급등했습니다. 참 어제 손절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내가 팔고 급등하는 거 정말 참기 힘들잖아요. 자괴감 느끼죠. 그렇죠. 그 존재에 대한 어떤 깊은 침몰 느낌 이런 거 들죠. 예. 저는 자주 느끼는데 자꾸 느끼면은 이제 어려움이 좀 괜찮아지긴 해요. 괜찮아지나요? 너무 자주 많이 하면은 그다음에 그거를 자꾸 괴로워하면 너무 수명도 짧아지고 그런 게 느껴져요. 막 그래서 뭐 이거 일반적이지 하는데 사실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 다 그런 일이 자주 있으니까 뭐 근데 그렇지 뭐 내가 원래 그런 정도 수준이지 하고 받아들이는 게 신상에는 좀 이롭더라. 예. 굳이 뭐 그렇게 안달복달 한다고 저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어제 오늘 뭐 잘해서 뭐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막 이렇게 단기 흐름을 쫓았으면 재산이 올해 분기 먹고 살 거는 다 마련한 것 같아요. 그거 잘했으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볼래다 그냥 아예 말아. 근데 그 자꾸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그게 초보란 뜻입니다. 왜냐면 자기만 괴롭거든. 속상하죠. 예, 속상한데 하지 말자고요. 예, 오늘 두 번째 업종 상승률은 비금속 광물.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2.7% 많이 올랐고요. 시멘트 주들은 뭐 소폭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섬유의복이 그 다음이었는데요. 최근 면화 가격이 오르면서 방직 회사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신방직이 7% 상승을 했고요. 태평양물산 4%, 한섬 2.3%, 한세실업 1.6% 대부분 다 섹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통신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도 최근에 하락장에서 경기 방어주 역할을 잘 하다가 어제 폭등할 때도 조금 하락을 했고 오늘도 연이어서 하락을 했네요. KT, SKT가 1%대씩 하락을 했고요. 건설업이 그 다음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HDC 랩스가 마이너스 2%, 현대산업개발도 마이너스 0.7%, 장중에는 마이너스 0.3% 이상까지도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업정지를 서울시한테 받았잖아요. 8개, 얼마 받았죠? 8개월 영업정지 처음 받았는데 요거 효력을 멈춰달라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인용이 일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곧바로 영업정지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지금 현대산업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하청업체, 뭐 근로자들까지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업계에서도 예상했던 결과라고 합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1년 6개월 걸리고 최종심까지는 4, 5년 더 걸릴 것이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번 셈이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아까 한 장 중에 이제 마이너스 낙폭이 컸을 때보다는 좀 많이 줄여서 마감은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한 IT 수요 위축 우려가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 급등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도로 1.75% 하락을 했고요. 물론 수급 영향도 있었습니다. 시작 때 말씀드렸던 액티브 펀드 연기금이 자금 집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제 효과가 끝났던 것도 영향을 있지만 오늘 또 이렇게 안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한 IT 수요 위축 영향이 영향을 계속 시장에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중에 중국 비중이 한 60% 정도 굉장히 압도적이거든요. 네. 게다가 IT 수요의 30%를 중국의 일선 도시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요 일선 도시 위주로 지금 락다운에 돌입한 상태라서 네. 스마트폰, PC, 뭐 기계 부품 수요 위축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직후에 이 공급 차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상하이 락다운 되면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데 네. 다만 다른 점은 그때 당시에는 HMM 같은 해운사들이 급등했죠. 상하이 뭐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급등했는데 네. 최근에는 오히려 운임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는 이 코로나 이후에 IT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다만 락다운 때문에 공급이 위축이 돼서 차질이 계속 발생을 했던 건데 네. 이번에는 IT 수요까지 수요가 위축에 같이 되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지금 12주 연속으로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공급 차질 영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2년째 상하이 항이 물동량으로 글로벌 1위라고 합니다. 근데 봉쇄 전 대비 한 4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추가로 쿤산 지역도 지금 봉쇄가 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만 부품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밀집이 많이 되어 있어서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고요. 어제도 대만 페가트론이 공급 생산을 상하이와 쿤산 지역에서 중단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아이폰 제조사인데 한 20-30% 정도 비중 차지하니까 꽤 네. 크긴 합니다. 특히나 이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면은
상하이 락다운 이전에도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2월 기준으로 글로벌로 보면은 마이너스 10% 전년 대비 판매량이 줄었는데요. 중국만 보면은 32%나 줄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심한데 락다운 영향 때문에 더 수요가 축소돼서 아무래도 이렇게 IT 섹터가 최근에 좋지 않은 모양새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네. 이런 고강도 봉쇄 같이 계속된다면 2분기에도 공급망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모건 스탠리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올해 하반기까지도 공급 차질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락다운을 어떻게 빨리 펼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본인들도 저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화전자가 카메라 모듈 부품 사업에 1,900억 증설 공시하면서 오늘 26%나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많이 올랐어요. 야, 저게 저렇게 많이 오를 뉴스인가 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플카 관련된 뉴스가 사실 어제 장 끝나고 나왔거든요. 애플카가 자기 이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AP를 직접 설계해서 TSMC에 위탁을 하겠다. 요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던 상황인데 M1 쓰겠지. 네, 그러겠죠. 네. 예, 한국의 부품사에도 후공정 개발을 위탁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애플카하고 뭐 관련 있는 회사들은 다 좀 상승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 왜 맡기지 후공정을? 그러게요. 한국 부품사는 이제 전장용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를 통합하는 관리하는 요 센서 DCU 개발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늘 뭐 LG이노텍도 애플 벤더라는 이유로 7% 상승을 했고요. 뭐 더구전자도 10%, 만도도 2%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만도도 오늘 자동차 섹터가 사실 다 하락을 했거든요. 현대차도 2% 가까이 하락을 했고 기아차도 1.몇% 하락했는데 이렇게 만도가 2% 오른 거는 그래도 섹터에서는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설비 증설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는 요즘에 설비 증설 누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스마트폰 사업 같은 경우 지금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설비 증설을 할 때는 뭔가 보증이 없이는 설비 증설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자화전자 관련해서 계속 얘기했던 폴디드 줌이 이제 어느 정도 이상 물량이 보장받았구나. 그래서 성비 증설을 하고 있는 거구나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좋아지겠네 하면서 주가가 오른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여전히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일단 세아제강 오늘도 8% 상승했고요. 세아제강 지주는 9%. 여기 굉장히 싼 주식이었어. 지금도 쌉니다, 사실. 굉장히 싼 주식이죠. 네. 리포트가 지금 뭐 며칠에 한 번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금토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 대비 8% 높게 446억을 전망을 했고요. 내수용 강관 스프레드가 2월까지는 축소되다가 3월부터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네. 수출용 강관 스프레드의 경우에는 미국의 내수 회복과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4분기보다 소폭 확대될 것이다라고 호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열연 유통 가격이 최근에 크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2분기에 수출용 강관 스프레드의 추가 확대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목표가를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현재 멀티플도 PER 3배, PBR 0.5배에 불과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오늘 추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다른 또 최근에 뭐 LNG 수입 확대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여러 기자재주들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관 이음새 만드는 성광밴드 오늘도 3% 상승했고요.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여기는 이제 본행제 업체죠. 4%, 3.5%씩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근데 다른 철강주도 좋았어요. 휴스틸 20%, 하이스틸 12%, 동양철관 6%, 세아베스틸 5.6%. 네. 최근에 뭐 LNG 관련해서 뭐 강관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중국이 확실히 좀 쉬는 것 같은 느낌. 내일 또 비가 그쳐서 얼마나 하늘이 맑은지 봐야 되겠지만 중국 공장이 상하이하고 선전하고 뭐 정저우 뭐 이런 데 쉬면 많은 데가 쉬는 거니까 그중에 철강업체도 쉴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리고 조선업체도 조선사도 또 쉰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반사수요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게임주가 드디어 좀 B2E 업체들이 오늘 조금은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사실 큰 폭으로 성장주들 반등할 때 반등을 게임주만 못했거든요. 네, 오늘은 카카오 게임즈가 위메이드의 위믹스 플랫폼에 거버넌스 파트너로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위메이드가 5월달에 미르 모바일 출시 기대감이 있고요. 요거 파너 기대감도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오늘 5%, 카카오 게임즈 1% 올랐고요. 펄어비스도 4.3%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가장 그 중요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TSMC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1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7나노 이하 매출 비중이 50%까지 올라왔네요. 영업이익률은 45.6%.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예,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5%, 48%씩 급증을 했고요. 중요한 건 2분기 가이던스입니다. 자동차와 고성능 컴퓨팅 성장이 좋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어제 안다 자산운용의 김호영 이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확실한 건 아니고 지금 추정하는 정도인데 지금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네. 그 이유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굉장히 마진이 작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캐파 증설을 안 하고 다른 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밀어닥친 수요를 감당을 못해서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차량 이 공급 적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상황에서 이 IT 수요 부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PC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 TSMC 입장에서는 기존보다도 이 차량용 반도체 쪽에 더 많은 생산을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차량용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이 두 가지 위주로 성장이 좋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해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 같긴 합니다. TSMC 공정이 만약에 자동차 반도체를 돌려준다면 뭐 물량으로는 꽤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지금 예상이 어저께도 뭐 메리츠와 대신증권 언급해드렸지만 하반기부터는 좀 차질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어디는 하반기까지도 안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소식은 참 시장도 재미없었고 네. 별다른 큰 소식도 없었습니다. 무지하게 안타깝네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미국 시장에 선물 역할을 톡톡히 했지 않습니까? 네. 내일 미국 시장 보합인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팔았고, 예. 네. 그래도 뭐 안 빠지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참나. 저같이 잘 안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 이틀간 굉장히 안 풀리고 있어요. 아침에 벌어놓은 거를 오후에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네. 그래도 옵션 만기일인데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음. 그 장 끝나고 장 끝날 때 동시호가 때는 네. 굉장히 변동성이 컸거든요. 종목들이 특히 2차전지 섹터에서 막 LG 화학, 에코프로비엠 막 하한가까지 호가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